이곳은 노르웨이의 높은 산악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한때 끔찍한 쓰나미가 발생했던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처 대피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물에 잠겨 죽었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어떻게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곳의 산들은 구조가 매우 약합니다. 산사태가 자주 발생합니다. 엄청난 양의 암석이 강으로 쏟아져 내립니다. 그 결과 10m 높이의 쓰나미가 발생합니다. 남자 주인공 에릭의 가족은 산 아래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지질학자입니다. 기상청에서 일합니다. 그의 아내 디아나는 지역 호텔 직원입니다. 두 부부는 도시로 이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처 이사하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에릭이 출근한 날, 이날은 그가 이곳에서 일하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번과 5번 센서에서 지하수 수위가 급격히 떨어졌다는 경보가 울립니다. 불길한 예감이 든 그들은 산 골짜기의 카메라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이상한 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상사는 그것이 단순한 오작동이나 센서 고장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에릭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오늘이 그의 마지막 근무일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에릭은 그날 밤에도 계속해서 원인을 찾아보려 했지만 아무런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가족들은 짐을 싸며 오늘 바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한쪽에서 근심에 잠겨있는 것을 본 디아나는 그에게 다가가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며 이제 더 이상 그의 임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함께 다른 곳으로 이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에릭은 하는 수 없이 일을 제쳐두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짐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오자 슬퍼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들은 이곳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는 가족들과의 추억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설득 끝에 아들은 마침내 받아들였습니다. 떠나기 전 에릭은 산 정상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떠날 시간이 되었고 가족들은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마을을 나가려면 페리를 타야 했습니다. 이 페리는 하루에 한 번만 운행했습니다. 페리를 기다리는 동안 에릭은 아들의 상자를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에릭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알아낸 것 같았습니다. 기상청에서 그는 망설이지 않고 차를 돌려 곧장 직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에게 차 안에서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에릭은 곧바로 본부로 달려가 자신의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문제가 센서가 아니라 연결선에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만약 지하의 암석층이 움직여서 센서의 연결선을 끊었다면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지반이 움직이면 모든 균열이 불안정해지고 결국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모두가 불안해졌고 결국 균열을 확인하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에릭과 동료 한 명이 균열 속으로 내려가 4번과 5번 센서의 연결선을 점검했습니다. 두 사람이 연결선을 끌어올리자 에릭의 말대로 연결선이 강한 충격으로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사는 여전히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며 에릭의 일은 여기까지라며 가족과 함께 떠나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알아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에릭은 방심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만약 그 균열이 강으로 무너지면 곧바로 쓰나미가 발생해 순식간에 마을 전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에릭은 상사에게 긴급 경보를 발령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상사는 즉각 이를 거절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관광 시즌이기 때문에 경보를 발령하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게다가 경보를 발령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이후에는 경고가 무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에릭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고 그냥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차로 돌아가 보니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차 안에 남겨진 쪽지를 보니 다이애나가 아이들을 그녀가 일하는 호텔로 데려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릭도 급히 그곳으로 향했지만 도착하자마자 아내는 화를 냈습니다. 아이들을 몇 시간 동안 차에 두고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에릭 때문에 가족은 유일한 배를 놓쳐서 다음날 아침까지 이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후 에릭은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고 아들은 엄마와 함께 호텔에 남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직원이 센서들이 이상하게 깜빡이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는 균열이 움직이고 있으며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를 본 직원은 즉시 상사에게 보고했고 상사는 동료와 함께 균열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이때 에릭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경비실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자료를 꺼내어 균열의 비정상적인 수축에 대해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균열에서 진동이 발생했습니다. 새들은 위험을 감지하고 즉시 산에서 날아갔습니다. 기지에서는 진동에 대한 데이터를 수신했습니다. 그들은 이전 센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균열이 좁아지고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에릭은 균열이 좁아지는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그는 즉시 감시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상사에게 연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상사에게 당장 균열에서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전 2번의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균열이 좁아졌습니다. 이것은 쓰나미가 발생할 징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나기도 전에 더 강한 진동이 발생했습니다. 위쪽의 바위들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주변 장비들은 구부러졌습니다. 이때 기지는 협곡에 있는 두 사람과 완전히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를 알게 된 에릭은 여성 직원에게 즉시 경보를 울리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라고 급히 지시했다. 경보 소리가 울리자마자 모든 주민들이 잠에서 깨어나 도망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 경보음이 울릴 때마다 반드시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때 협곡의 진동이 멈췄지만 상관은 불행히도 몸이 기어버렸다. 자신이 이곳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동료에게 안전키를 건네주었다. 그 직후 산의 절반이 무너져 상관을 강으로 끌어당겼다. 높이가 수십 미터에 달하는 쓰나미가 즉시 형성되었고 산사태의 충격으로 인해 지역 전체가 흔들렸다. 에릭은 이때 할 수 없이 딸을 안아달래며 그들에게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시간이 최대 10분밖에 남지 않았음을 알리며 타이머를 멈췄다. 곧바로 두 부녀는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호텔에서 다이애나는 모든 사람에게 빨리 나가라고 방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방에 갔을 때 아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호텔에 있던 사람들은 거의 모두 떠났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두고 혼자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다행히 부부 한 쌍이 자원해서 도와주었습니다. 곧이어 다이애나는 호텔 지하에 있는 아들을 찾았습니다. 지하가 너무 막혀서 경보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네 사람이 문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100m 높이의 쓰나미가 문 앞에서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쓰나미는 마을과 호텔을 완전히 삼켜버렸습니다. 다이애나는 다행히 밀폐된 지하실로 피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찾도록 도와준 여자는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물살에 휩쓸려 갔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높은 곳으로 가려고 했었지만 길이 완전히 막혀 차에서 내려 뛰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웃 부부를 만났습니다. 아내의 다리가 차에 끼어 있었습니다. 에릭은 차마 그냥 갈 수 없어 아이를 남편에게 맡기고 아내를 구한 후 따라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차로 달려가 호진하여 이웃 아내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쓰나미가 곧 그들에게 닥칠 것 같았습니다. 계속 달려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이웃을 작은 차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곧 쓰나미가 덮쳐 두 사람을 물속에 잠기게 했습니다. 차는 쓰나미에 휩쓸려 뒤집혔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깨어났을 때 이웃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슬픔에 잠겨 차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쓰나미가 남긴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다행히 딸아이는 안전했지만 남편이 혼자 온 것을 보고 이웃은 그의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사실은 그를 몹시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에릭은 누군가가 전화통화하는 것을 발견하고 서둘러 그에게 호텔에서 탈출한 차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탈출한 차가 없다는 대답을 들었고 이는 에릭의 아내와 아이가 위험에 처해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희망이 거의 없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들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딸을 이웃에게 맡기고 호텔로 가서 아내와 아이를 찾기로 했습니다. 지하실에서 다이애나는 아들과 함께 갇혀 있었고 다른 남자 한 명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탈출구를 열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노력할수록 물이 더 빠르게 차올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세 사람의 목까지 물이 차올랐고 이는 남자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공포에 빠진 그는 여주인공을 물속으로 밀었고 이를 본 다이애나는 어쩔 수 없이 그와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다이애나는 그를 물속으로 눌러서 다리가 그를 꽉 조여 올라오지 못하게 했고 결국 그 남자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시각 밖에서는 에릭이 호텔에 도착해 아내와 아이를 찾기 위해 모든 방을 뒤졌지만 아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에릭이 지하실 문에 도착했을 때 물이 이미 가득 차 있었고 그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아내와 아이를 찾을 수 없어 불안해졌고 두 사람이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철근을 집어들고 한 기구를 3개 두드렸고 뜻밖에도 아래에서 두 모자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다이애나는 서둘러 물속으로 잠수해 철근을 집어들고 소리를 내어 답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게 된 에릭은 즉시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문은 돌더미에 막혀있어 두 모자가 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에릭이 문을 열고 아내 다이애나와 제외한 후 아내는 아들이 안에 있다고 신호를 보냈고 에릭이 그를 구하러 가자 다이애나는 먼저 밖으로 나갔습니다. 곧이어 아버지와 아들도 다시 만났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에릭은 아들에게 침착하게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준비가 끝난 후 두 사람은 함께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서 아들은 아까의 남자를 발견해 공포에 빠져 숨을 급히 잃어버렸습니다.
이를 본 에릭은 아들에게 자신의 숨을 나누어 주어 그가 이곳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에릭은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곧 지쳐 더 이상 헤엄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이애나는 아들이 물 위로 올라오는 것을 보았지만 남편은 보이지 않자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하고 급히 물속으로 잠수해 에릭을 찾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다이애나는 힘을 다해 그를 물 밖으로 끌어올린 후 신속히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에릭이 깨어나길 바라며 온 힘을 다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자 아들이 어머니를 대신해 응급처치를 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뜻밖에도 곧 에릭이 의식을 되찾았고 세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막내딸은 부모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밤새 기다린 끝에 마침내 온 가족이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은 행복 속에서 서로를 껴안으며 영화가 끝났습니다.